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지역 연구의 25년 후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후반기는 통일 국토에서의 북한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북한 국토 자원 잠재력과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대목으로 김영곤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반도를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륙의 이제 이렇게 일부분이지만 참 너무나도 남과 북이 그 참 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아기자기하게 참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 그걸 볼 때 참 이 한반도가 정말 특별한 지역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 자원 잠재력이기 때문에 아주 무슨 깊은 이론적인 것이 없어서 평소와 같이 시간을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강산 쪽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저기 이제 지리적 여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중국과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는 또 일본의 서북부 지역. 그래서 옛날에는 니까다에서 이제 청진 쪽으로 많은 그 배들이 오고 가고 했죠. 지금은 이제 지금 그 해안선을 보면 중로 접경지역 길이가 1369km인데 이게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독일의 분단 지역의 길이하고 상당히 같아요. 그래서 1300km, 1360. 네, 북한 면적이 남한 면적보다 좀 더 큽니다.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산들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두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한라산이라고 이제 한반도에 생각하는데, 그 옆에 있는 관모봉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이 산입니다. 그래서 2,500m, 백두산이 2,774m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대부분이 참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서쪽으로 오면서 이제 강이 이제 이렇게 발달되면서,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이 평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름다운 산이 많죠.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구월산, 칠보산 등. 하루빨리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자유스럽게 왕래해서 이런 지역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두산 천지를 북한 쪽에서 좀 올라와서 가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뭐 극동은 아주 이제 그 선봉 낮은 선봉 구역이고 극선은 비단 신독은 비단섬. 그래서 이제 비단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딱 그 신도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자기 그 수하에 놓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어서 이제 미군이 여기에 배치가 된다 하면은 이 베이징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를 이제 참 계속 사수를 하는 거죠. 항해남도 강령군 등암 여기 옹진군 쪽으로 이제 남쪽 우리하고 그다음에 제루에가 이제 원성군 풍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 자원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토지 자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쪽은 산지가 많고 농토는 아주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용도 지역 구분을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농업 토지, 산림 토지, 주민 지구 토지, 산업 토지, 특수 토지, 수역 토지. 그래서 이제 농업 토지는 주로 농토, 그리고 산림 토지, 산림이 한 75% 이상이니까 주민 지구 토지, 그리고 산업 토지, 특수 지역 토지가 여기서는 이제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지 이렇게 이제 군사용 토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임야가 75% 정도, 우리는 63% 정도 됩니다. 네, 농지가 16.4, 산업용 토지가 1.4. 산업용 토지로 보면은 우리는 1.2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기에서 산업용 토지는 참 그 산지가 많은 곳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더 참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지,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의 수도권하고 똑같아요. 평양과 남포의 공업용지가 아주 제일 많습니다. 주거 지역도 이제 역시 이제 평양 남포로 이제 집중되어 있고, 농업용 토지는 이제 평양 남포 황해 남도 쪽에 이제 주로 서해안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산림 토지는 양강도와 자강도 같은 데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점증 토지 여건의 이제 변화 혹은 앞으로 통일 한반도에서 이제 한반도를 생각할 때 일어날 그런 전망을 보면은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도시화율이 높아질 것이라. 그래서 그러한 토지 수요가 높아질 것.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지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에 따라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는 우리 60년대나 비슷하지만 앞으로 이제 자유수를 인다면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이 집중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고, 철도도로 수로 같은 사회간접 자본의 공공용지 수요도 증대하고 산업용지 수요 역시 이제 증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산업용지라든지 산업단지 형태의 용지가 지금은 이제 자유입지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단지 형태의 용지가 이제 그때는 많아질 것이다.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남쪽도 자유입지가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이번에 이제 우리 회장님 다녀오신 창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6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수요 및 공급의 방향은 이제 앞으로도 거기는 이제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토지 이용 수요 변화를 고려하고 용도별 수요에 대응해서 적정한 토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 지역별 균형 성장, 이런 데 있어서도 또 이제 토지의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자유화가 된다거나 이제 남북한이 통일된다거나 이럴 때는 급격한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이제 상당히 무질서한 도시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이제 한 도시 또 대도시로만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하고, 투기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남쪽에서는 이제 북쪽에 상당히 그 참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투기성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과제는 여러 가지로 그 왜곡된 기존 토지 이용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격한 토지 수행에 대한 토지 공급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이 기존 시설 활용에 상당히 좀 중점을, 근데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군사용지도 많고 또 공업단지도 보면은 그냥 이제 거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일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유럽은 보면은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미군 시설이 이제 하고 혹은 공단 같은 것을 이제 보면은 아예 그냥 재개발을 해버립니다. 공단 그걸 다시 해가지고 한 것보다. 근데 이제 북한 쪽은
토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별 도시용지 수용의 적정한 공급, 특히 이제 대도시 지역인 평양 남포 지역과 수도권과 가까운 개성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이러는 신의주 등 이런 데로 이제 인구의 이동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토지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토지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원을 이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했습니다. 수자원. 네. 수자원은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600에서 1500. 우리 남쪽은 최소가 1200입니다. 1200에서 약 1500. 이상하게 북쪽이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높은 유출률. 그러니까 이걸 다 뭐 전력이라든지 뭐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전에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워낙 산악이 이제 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 수자원 유출률은 약 한 70% 돼요. 우리 남한 쪽도 이제 산지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약 한 57%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남과 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게 한 3개월에 이렇게 비가 이제 집중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 가둬놓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그 유럽에 가보면은 굉장히 산들이 나무가 우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은 1년 내내 내린 것을 따진다면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이렇게 조금씩 내리니까 너무 숲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우리는 3개월 내리고 말라버리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 쪽은 이제 자연호수와 인공호수를 많이 이제 막고 이제 물을 가둬놓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이제 뭐 수자원 부존량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출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사용 하는데 쓰는 수자원 부존량이 약 50% 정도뿐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압록강 유역과 이제 대동강 유역에 주로 많은 이제 그 수자원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 다음에 수자원량이 가장 풍부한 곳은 또 이제 북한의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여기는 이제 수력 발전용으로, 그 다음에 뗏목, 지금은 아마 그렇게는 많이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뗏목 이동하는데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량, 여기는 이제 용수 이용량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력 발전과 유벌, 뗏목 용수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용수 수용량이 97억 톤 정도. 여기 이제 농업용수가 이제 전체의 74%를 이제 차지하죠. 북한 이용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공업용수로는 사실 16% 정도뿐이 안 쓰고, 생활용수로는 약 10%뿐이,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이제 씁니다. 북한의 생활용수 이용량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이제 평양시에서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지표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뭐 57% 정도. 이건 이제 유엔 쪽에서 내놓은 그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99.5%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참 많은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용수는 주로 이제 공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평양과 평안남도, 그리고 한경남도, 한경북도, 이제 함흥 같은데, 한경북도, 청진, 그 다음에 항해북도는 사리온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대단히 이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농업용 저수지를 그래서 많이 막고 있습니다. 1890개. 근데 이제 이게 저수량이 1억 톤 이상이
8개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온 나라를 이렇게 땅을 많이 파헤쳐 놨지만 막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수량이 작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가 많고 양수장 3만 6천 개 정도. 담수호가 이제 바다 저수지라고 거기서는 부르는데 서해 관문 이게 아주 크죠. 9.18 저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수호. 그다음에 댐이 이제 몇 개 이제 큰 댐이 있는데 작은 댐은 저번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수자원 관리 방향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수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은 이 환경을 너무나도 이제 훼손시켜 놨어요. 수자원 때문에. 그다음에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친수 공간 확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참 해야 될 일이고 수해 예방 및 자연재해 방지. 큰 댐이 적고 작은 댐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은 이제 막 수해가 나버리는 거죠. 광역적 용수 공급 체계 형성과 대단위 용수 공급. 그래서 이제 다목적 댐 및 주요 하천의 하구원 건설을 통한 용수 수요 증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목적 댐을 해서 홍수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전력도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을 때는 굉장히 북한의 그 댐들을 우리가 많이 재건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수풍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서 그런 것도 또 새롭게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문제, 중국과의 문제, 우리 남쪽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관리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이제 치산치수 사업, 그래서 유출률을 낮추는 것, 그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역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 수자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목적 댐. 그래서 이제 댐을 대형화시켜서 이렇게 다목적 댐으로 했을 때는 홍수 조절과 안정적 용수 확보 그리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그 북한은 대단히 그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자연 자원 그리고 역사 자원 같은 거. 네. 주요 관광 자원 현황은 정책적 관리에 의한 자연 역사 관광 자원 보존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 경성, 향토. 저는 이제 그 평양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러한 그 문화재가 참 보존이 참 잘 돼 있어요. 북한의 관광자원은 이제 자연관광자원, 문화유적자원, 그다음에 휴양유락 관광자원, 시설관리자원 이렇게 이제 기타 관광자원으로 크게 이제 주요 관광지는 이제 도시와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양과 백두산 아까 5대 산 그리고 평양지구, 백두산지구, 개성지구 그리고 이제 청진, 칠보지구 이런 데가 아주 그 참 관광 자원이 훌륭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백두산 관광권, 묘영산 관광권, 평양 관광권, 개성 관광권, 금강산 관광권 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칠보산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낮은 선봉까지 연결되는 청진 그러한 그 관광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광자원 주요 문제점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의 폐쇄성, 관광산을 기반한 취약성, 수송체계의 미비에 따른 이게 신비스럽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가는 거지 가서 보면은 너무 불편하죠. 네. 폐쇄성 때문에 특정 국가에 한정된 사람만 지금도 허용을 하고 있고 이 제한을 북한 지역 70% 이상이 사실상 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기반의 취약성 이런 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 오면 안 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수송 체계의 미비, 뭐 아시다시피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고속화도로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문 등 관련 산업 미발달, 그다음에 열악한 관광 관련 투자 환경. 남과 북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는 서비스가 상당히 그 평양에서는 이렇게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 보호구역, 성화구역 등 제한 구역이 우리도 역시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지만 예의 같지는 않습니다. 수려한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참 잘 보존된 데는 정말 잘 보존돼 있죠. 역사적 문화유산의 복원 및 정비로 한국 고유 역사 문화용 관광지를 개발하고 도시 및 자연 역사 그때 이제 도시 관광 특히 이제 평양 관광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그때 이제 남과 북이 합의를 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연결해야만이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평양과 함흥 개성의 문화와 역사 유적과 자연 경관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각 도별로 이렇게 보면서 참 역사적인 유적들이 참 많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뭐 러시아 관계 여러 관계에서 나타난 그러한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 유적이 참 많습니다. 관광자원, 이 광역화, 남북 간에 그다음에 중러 간 이렇게 연계를 지었을 때 백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동북 삼성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또 한반도가 이제 가장 참 신같이 이렇게 참 모시는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획기적인 개선 문제 이게 참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렵죠. 자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방이 된다 국제적인 그런 자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과제는 관광자원의 지역 간 분야 간 연계를 통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쇄적인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동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안 돼 있고 또 관광 인프라의 정비 확충으로 관광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는 것, 절도도로, 공항, 그 다음에 취약한 관광 적객 시설 확충을 위한 숙박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신축, 평양을 중심으로 한 쇼핑 시설 확충 및 현대 우리 고유 관광, 자연 관광만 가지고는 세계인들을 불러오기 어렵죠. 도시에서 또 거기서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국가 예산의 거의 5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그러면 전부 다 거기는 역사 유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관광의 연계로 관광의 다양함 및 차별성 제고.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 이제 백두산 관광, 연변 지역 문화 관광, 동북 삼성 철도 관광, 북경 이렇게 해서 연결 지음으로써 머물러 가는 어떤 그러한 관광, 그래서 고구려 및 발해 유적지 같은 이 오픈된다면은 정말 우리 이 남쪽에서 많이 갈 것 같아요. 북러 접경 지역, 나진 선봉 자연관광, 연해주 문화관광, 아무르강 유역 생태 관광 대단하더라고요. 이쪽도 그때 이제 연해주 가보니까 북일 간 연계 관광, 니카타와 서북 연안과 북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북아 관광을 연계시킴으로써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죠.
특히 이제 남북한 지역 연계, 산악관광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것, 정말 대단한 그 하나의 관광지가 될 거고, 문화 역사 관광은 개성과 강화. 사실은 제가 이제 개성 강화 연계 관광 이런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이제 그냥 중간에 탁, 남북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딱 스톱이 됐죠. 그래서 한국을 찾은 이제 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이 외국인들이 강화도에 가서 충분히 우리의 축소된 역사 자원을 보고 그 다음에 개성에 가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역사 관광지로서의 참 여건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관광은 서해오도와 항해도, 여긴 참 아름다워요. 서해오도와 항해도 연안, 항해도 연안에 과거에 보면은 한국에 왔던 그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여름철에는 거기 가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광물 자원. 네. 아시다시피 광물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220여 종의 광물 자원, 경제적으로 유효한 광물이 20여 종이 있다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인 광물만 해도 마그네사이트, 중성, 몰리브덴, 흑연, 중경석 등이 여기 이제 다량 매장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북쪽에는 그런 것을 주시고 남쪽에는 또 토지 여러 가지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이런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더 참 이 한민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는데 참 인간이 참 분단을 시켜서 이렇게 서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은 이제 채굴 설비 자재 공급 부족과 전력 및 원부자재 공급 이런 것들로 이제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보면은 원유, 석유 제품, 코크스탄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광물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광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장비의 노후와 전력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지금은 떨어져서 1985년 전후에서 1000만 톤의 철광석 생산이 지금은 이제 289만 톤 철광석 생산뿐이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관리 방안으로서는 주요 광물의 체계적인 탐사를 통한 활용 가능한 매장량을 추정을 하고 특히 그 세계적인 희귀 광물에 대한 단계적 체계적인 관리로 가치를 재고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급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막 싸게 다 팔아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죠. 대수입 대처 광물의 적극적인 탐사로 대수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 광물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대투자, 국가 및 기업 균형 유지, 그리고 자원 안보 이런 차원에서인데 그래서 참 중국이 특히 이렇게 싸게 다 파서 자원을 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팔았을 때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석, 형석 등 세계 10위 매장량 광물에 대한 정말 단계적인 채굴 및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게 이제 큰 과제. 그 다음에 석탄, 철광석 등 국내 대량 소비 광물의 이것이 대량 소비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오고 이제 이런 것이죠. 종합적인 광물 탐사의 실소를 신규 자원 확보하는 것, 광물 자원의 가공 처리 과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외국 광물 자원 합작 투자 활성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과제로 남습니다. 북한의 가장 부족하고 또 중요한 이 전력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자력 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는 석탄과 그 수력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최대 화력 발전소는 160만 킬로와트, 이제 북창 화력 발전소. 주요 수력 발전소는 100만 킬로와트의 수풍과 태천 발전소, 운봉. 보시다시피 지금 수력이 60 내지 63%의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석탄이 35에 37, 정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여기서는 이제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력의, 참,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32% 정도거든요. LNG가 30%, 석탄이 29%, 신재생 에너지가 6.9%.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1%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수력도 광의로 본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북한 지역에서의 그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발전소 위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운봉 발전소, 이제 희천 발전소, 태천 발전소, 수풍 발전소, 이런 발전소는 큰 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북한강 위에 이제 임남댐, 금강산 댐을 막아가지고 유역을 변경해서 만든 안변 청년 발전소,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장진강 발전, 하천강, 서두수 발전소, 이것도 유역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해서 한 거예요. 뭐 보면은 뭐 선봉 화력 발전소라든지 청진 화력 발전소, 아까 나온 북창 화력 발전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평양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화력 발전소도 이제 몇 개 있죠. 네, 북한의 전력망, 그런 이제 화력과 수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력망이 이제 이렇게 연계됐습니다. 네,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문제점으로는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이 전력 부족이 북한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화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우량에 의존하는 그 전력 수급, 수력 발전이 60%가 이상이 높은데 강우량이 이게 연중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력이 굉장히 생산이 낮죠. 토사 및 산림 황폐화로 저수량,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수력 발전하는데 어려움, 관계용수 저종으로 최적 수력 발전이 곤란하다는 것. 그 다음에 채탄량 부족 및 석탄의 질처로 화력 발전까지도 이제 참 곤란합니다. 이 질저하로 인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참 제고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설비의 잦은 고장 및 유지 보수 실패, 이러한 그 어려움이 이제 북한에는 특히 전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전력 산업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손실률입니다. 약 2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송배전 시설이 참 열악하기 때문에 송배전하면서 20% 정도가 이제 손실이 오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5%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는 3.5%는 아주 좋은 거죠. 20% 정도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생산된 것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나중에 이제 송배전 시설 같은 것을 이제 보완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력 부족이 산업, 수송, 주거 환경, 기반 시설 전반의 장애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력 한계와 재원 부족으로 고효율 설비 후 독자적 신설이 불가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99년 이후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을 했지만, 특히 이제 댐을 건설했지만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 네, 관리 방향으로서는 남북한 특히 이제 지역 표준 배전망 구축을 해서 북한 일부 지역을 남한은 22.9kV,
그래서 북한하고는 이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혹은 남북 간이 서로 교류 협력을 해서 전력을 전번에 같이 개성에 보내줄 때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표준 배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전력 공급 방안 강구. 뭐 경제특구를 많이 계획을 해놨지만 이 전력이 안 되면은 외국의 산업들이 오기가 어렵죠. 노후 발전 시설 교체 보강과 이 일이 또 엄청나게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통일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노후 발전 시설 교체하는 것. 이 일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한 남북한 단일화 계통 운영으로 발전소 투자와 전력 공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 지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 포함 신규 발전. 러시아와 북한 연계망은 타당성. 그러면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풍부하게 들어오니까 실현 가능성, 시기 적절성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해서 이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과제로는 전력 설비 개보수를 통한 전력 시스템 효율 개선. 남과 북이 교류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거. 그런데도 그걸 딱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북한이 보고 있죠. 발전량 증대를 위한 발전 시설 신설, 이제 재생에너지, 수력, 화력, 특히 이제 수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존 낙후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송배전 시설을 보완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그쪽은 전력을 해야 되겠다. 남북 개전망 표준화 및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제 통합 과정에 있어서 많은 또 재정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도 39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그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할 때 훨씬 더 남북의 이제 경제력도 발전하고 또 관계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